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과 호흡에 대해 말해볼게요. 시리즈로 연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해요. 사람에게 있어 숨은 매우 중요해요. 너무 당연시되어 잘 인식되지는 않지만 사실 매우 소중한 것은 공기죠.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특히 물은 더 짧고요. 공기는 단 4분이면 끝나요.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 일생을 하는 호흡 알아두면 좋아요. 현대인들은 가슴 쪽이 다 막혀 있어요. 몸의 항체 및 항균 조절을 하는 호르몬제를 만드는 흉선이 성인이 되면서 다 퇴화되어요. 어린아이들은 보면 호흡이 복식 호흡하잖아요. 어른 되면서 그렇게 못해요. 가슴이 다 막혀서지요. 점점 더 숨길이 짧아서 노인이 되면 목으로 숨 쉬다가 결국은 꼴까닥하고 숨 넘어간다는 옛말은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현대는 면역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인체의 머리손과선, 가슴의 흉선, 배 뒤쪽 신장 쪽 부신계에서 호르몬과 면역계를 조절하지요. 가슴 쪽에 갑상선도 있군요. 성인이 되면서 흉선의 퇴화, 갑상선 기능 저하, 황폐화된 오염식품으로 부신 기능 저하 등 점점 기능이 쇠퇴하죠. 그래서 한때 몸살리기가 매우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호흡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이 발전된 것이 단전호흡인데 복식 호흡을 많이 하다 보면 숨길이 열려 저절로 되어요. 거기에 의념과 정신 집중이 가미되는 고차원적인 호흡이 단전호흡이죠. 현대인들이 복식 호흡을 하려면 폐식 호흡을 먼저 해야 해요. 즉, 가슴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슴 유두와 유두 사이와 인맥선이 만나는 자리에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약간의 통증부터 심한 통증을 느껴요. 그만큼 닫혀 있다는 말이죠. 먼저 가슴 호흡을 하세요. 폐 활량을 크게 하세요. 그것만 해도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죠. 몇 번 하고 마느냐, 몇 번 하고 복식 호흡 하느냐, 아닙니다. 그것만 자주 몇 달을 하면 저절로 호흡이 내려갑니다. 폐도 제 기능을 찾고요. 지금 현대인의 폐는 폐가 아니에요. 폐 기능을 30%도 못 쓰지요. 폐 기능이 좋아지면 머리가 맑아져요. 산소가 충분히 유입되면 뇌의 기능이 말할 수 없이 좋아져요.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호흡을 1분간 하는 분들은 머리 회전이 보통 사람과 달라요. 이것은 약간 과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봐요. 그것은 인체 내 호흡 중 뇌가 50%를 쓰는데 산소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밥 먹고 졸리는 것은 뇌가 필요한 산소량이 모자라서 크게 하품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숨은 중요하죠. 흔히 사람의 뇌는 5%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하지요. 폐 기능도 30%도 못 써요. 가슴 호흡을 몇 달 해보세요. 안 하면 문이 닫힌다고 생각하고 매일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숨길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숨길이 잘 내려가면 복식 호흡하세요. 저절로 호흡이 내려가면 제대로 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아래까지 끌어내리면서 만땅 호흡을 하면 역작용이 나요. 그리고 가슴 쪽을 자주 이완시키고 배도 풀어줘야 해요. 현대인들의 몸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가슴 쪽과 배 쪽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호흡이 잘 되려면 몸이 풀려야 하고 이완되어야 자연호흡이 잘 되어요. 가슴도 잘 주물러주고 눌러서 풀어주고 흉선치기도 도움이 되어요. 배도 많이 풀어줘야 해요. 배 어딘가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병이 있는 거지요. 암덩어리나 경화는 딱딱해요. 아기처럼 부드러워야 하고 딱딱한 게 없어야 해요. 가슴 호흡, 복식 호흡하면서 횡격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횡격막이 많이 굳어 있어요. 특별히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지 않는다면요. 굳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복식 호흡하는 게 아니라 가슴 호흡으로 열어주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식 호흡이 잘 된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게요. 호흡을 하면 현대의학과 과학에서는 산소를 마시고 어쩌고 하는데 양자학을 접하면 호흡은 원래 프라나를 마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보 에너지를 흡수해요. 즉, 양자학 관점에서는 단순히 산소뿐만 아니라 기 정보 에너지까지 흡수한다는 말이 되어요. 몸에 가는 것과 의식에 가는 것 두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밥만 먹고 사느냐? 그것은 아니죠. 때로는 영혼의 양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도 마시고 평화도 마시고 영감도 마셔요. 그래서 호흡법이 곧에서부터 중요하다고 한 이유예요. 재미있으셨나요? 호흡을 잘하면 미용에도 도움이 되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몸 전체에 원활히 공급되면 피부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또 폐와 피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호흡은 매우 중요해요. 일생 동안 하는 호흡 잘 해놔서 평생 유용하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과 호흡 두 번째 시간이네요. 먼저 호흡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소화에 대해 얘기하고 호흡으로 갈게요.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 알면 유용해요. 흔히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의 소화기관은 위에서 대부분 처리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한 개 더 있어요. 바로 입이지요. 옛 고서를 보면 많이 씹으라는 얘기를 강조하지요. 한 숟갈에 보통 200번에서 300번씩요. 그러면 위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소화에 부담이 없단 얘기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은 죽을 드시는 것도 좋으나 많이 씹으세요. 한 100번씩요. 그럼 소화가 저절로 되어요. 100번이 안 되면 200번, 500번. 많이 씹으면 입안에 액침이 고여요. 땀도 종류가 많듯이 침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요. 정신 집중하거나 무엇인가 수련을 할 때 나오는 맑은 옥침은 인체의 생명수와 더불어 신성수로 알려져 있어요. 또 시큼한 음식에 반응하는 침, 물침 종류가 많지요. 그까지 침이 뭐라고 아유 더러워 하시는 소리가 들리지만 믿는 사람만 믿는 것이죠. 많이 씹으면 액침이 고이고 위에 내려가면서 소화가 더 잘 되고 나아가서는 그 침이 진액이 된다고 해요. 음식물로는 양배추즙이 위를 편안하게 하는데 좋아요. 그러나 소화가 안 된다면 많이 씹는 게 우선이죠. 사실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위를 그만큼 혹사시켰거나 급한 식습관 때문에 위를 망가뜨렸거나 신경성 또는 선천적으로 위 기능이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위는 수용을 뜻해요. 수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 또는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위암에 잘 걸려요. 다 성질병이지요. 신경성도 정신적인 문제로 보기도 해요. 이제 많이 씹으세요. 제1의 위는 어디다? 바로 입. 그러므로 사람은 위가 두 개인 셈이죠. 오늘은 호흡보다는 소화에 관해 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현대인과 호흡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 글에서 인체 호흡 중 뇌가 50%를 쓴다고 했죠. 과학으로 입증된 얘기예요. 뇌가 흔히 말하는 산소를 많이 먹지요. 일대에 보면 해녀들이 수중으로 들어갈 때 머릿속을 지운다고 해요. 오래 잠수하기 위해서지요. 잡념이 많으면 그만큼 산소를 더 쓴다고 해요. 그러면 깊이 잠수를 못해요.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쓸데없는 관념, 잡념, 잡생각, 일, 가정,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생각을 써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뇌는 생명 유지를 위한 산소 정도로도 벅차겠죠. 공부나 일 또는 학습을 잘하려면 잡념을 줄여야겠죠. 하도 공사다망한 현대인이기에 머릿속이 쉴 틈이 없죠. 인체에 혈이 가장 많은 데가 머리죠. 인체의 경락 중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이 목 뒤예요. 8대 경락이 다 통과하죠. 그래서 중요해요. 목이 뻐근하다라는 것은 인체의 경락이 뻐근하다라고 봐야죠. 이쯤에서 봉안쌤 얘기가 나와야겠군요.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된 봉안쌤 얘기인데요. 봉안쌤 학설이 인체의 경락 실체를 연구한 분이에요.
다만 월북을 하셔서 평가절하되었는데 이분의 경락 연구는 상당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신경은 신께서 다니는 통로, 고속도로라고 봤고요. 막히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통체증으로 연관돼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말에 심기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해 피 속에 정이라는 진액이 있다. 경락이라는 도로에 기, 혈, 진액이 다닌다고 하죠. 전 사실 그 말을 거의 믿어요. 말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자도 그렇고요. 근데 되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현대인의 폐가 많이 퇴화되었죠. 숨도 잘 쉬지 못하고 도시라는 것이 많이 오염돼서요. 도시는 간장 항아리와 같아서 도시 안에선 간장 속에 단무지처럼 배어버려요. 공기, 물, 가진 공장에서 나온 인스턴트 식품들, 도시 속에 사람들의 잡념파동, 전자파동들의 집합소예요. 사실 불가마솥 위에 콩 같아요. 콩 튀듯이 느낌이 그런 거예요. 도시는 그래요. 산속에 살면 좋지만 세상이 워낙 오염되어 있으니 이런 걸 견뎌야 해요. 항상 맑은 음식만, 맑은 물, 맑은 공기만 마시면 좋겠지만 환경이 안 좋으니 오염 속에서 정화를 먼저 해야 해요. 몸 에너지장도 강대하게 만들어야 해요. 도시 사람들 몸이 거의 굳어서 안 쓰는 부위가 태반인데요. 피부도 숨을 쉬는데 하도 안 움직이다 보니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퇴화되었고 점점 더 진행은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피부가 숨도 못 쉬어요. 숨을 깊이 쉬어 파동산소가 전신에 미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첫 번째로 도전할 것은 몸박살리기라고 해서 몸 안 쓰는 곳을 이리저리 움직여주고 특히 머리, 목, 어깨, 배 순으로 두드리거나 만져줘야 해요. 기계보단 가장 좋은 것은 자기장이 나오는 우리 손이죠. 손도 자극이 되면 좋고요. 자꾸 자극을 줘서 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워줘야 해요. 그래야 그 부위도 살아있음을 알고 피부가 숨을 쉬어요. 또 개구리 마냥, 올챙이 마냥, 붕어 마냥 펴주면서 피부를 살려주세요. 머리로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해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과 호흡 네 번째 마무리 시간이네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도시는 공기가 산속과 같지는 않죠. 편백 가습기를 쓰면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또 다시 원래대로의 환경에서 살죠. 많이 내쉬세요. 많이 마시는 것보다 많이 내쉬는 게 중요해요. 두 손끝을 명치에 모아서 앉아서든 누워서든 서서든 내쉬세요. 내쉬는 게 탄력이 생기면 그만큼 많이 들어와요. 탄력이 없다면 몸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해요. 내쉬는 것을 길게 더 길게 가슴으로 서서히 모아서 아래쪽으로 길게 내쉬세요. 몸이 고무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몸 안에 공기를 다 뺀다는 생각으로 다 비워낸다는 생각으로 내쉬세요. 그래야 들어오죠. 또 몸 동작으로는 우리가 다리를 찢을 때 두 다리를 벌려봐요. 오늘은 90도, 내일은 91도, 모레는 92도. 서서히 늘려나가요. 처음에는 다리가 굳어서 벌려지지가 않죠. 하지만 차츰 무리하지 않게 서서히 벌리면 유연해져요. 숨도 길게 내쉬고 살짝 들이쉬고 좀 더 내쉬고를 반복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폐도 깨어나고 배 안에 가스도 빠져요. 그러면 자동차 시운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운전하다가 익숙해지면 교회로 가고 그러다가 고속도로 타듯이 말이죠. 숨이 원활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면 가까운 산을 살짝 올라서 폐 기능을 높여줘야 해요. 폐 기능이 높여주면 폐가 도시 속의 안 좋은 공기를 빠르게 정화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요. 그러면서 가끔 산에 가서 격하게 올라가요. 차가 고속도로 한번 밟아줘서 길들이듯이요. 한 번씩 폐를 길들여 보세요. 그러다가 산 타는 맛을 알면 산에 미치는 거예요. 등산가는 묘미가 그런 거거든요. 타다 보면 산을 마치 구름 타듯이 날아가거든요. 그때부터는 폐기능 폐활량이 늘어가면서 웬간한 도시 생활에도 끄떡없이 돼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독이 되었을 거예요. 또 발끝서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호흡하면서 간간히 해보세요. 까치발로 걸어다니면서 호흡도 많이 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호흡을 하느냐? 개인차로 몸이 다르겠지만 숨이 배꼽 위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갈 때까지 하면 돼요. 폐가 일단 깨어나면 배출을 마구 해댑니다. 가스도 막 나오고
간헐적으로 배가 차가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해요. 폐 기능이 오르면 전신에 기운 퍼지듯이 각 피부가 시원함이 느껴져요. 시원한 바람을 맞듯이 안에서 시원한 게 전신에 퍼짐이 와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구나 하심되어요. 나중에 발 아래쪽으로 차갑고 기분이 더러운 뭉친 기운 덩어리들 발바닥으로 술술술 빠져나가기도 해요. 배꼽까지 호흡이 내려오면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복식 호흡이라는 걸 저절로 하는 거죠. 그때 의념과 일심집중이 가해지면 단전호흡이 되겠고 열기를 만들어내지요. 시일이 좀 걸리죠. 더구나 도시에선 상당히 시일이 걸려요. 이처럼 호흡 하나만으로도 참 많은 것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귀찮고 하기가 싫지만 노력이 없이는 과실도 없어요. 몸과 관련된 훈련들은 들인 만큼 좋아진다는 거죠. 폐가 이 정도로 깨어나면 뇌로 들어가는 기혈이 엄청나겠죠. 사실 뇌도 거의 잠들어 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전송 속도가 100메가랑 1기가는 다른 것처럼요. 그런 느낌이에요. 대개는 몸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자극을 주지 않아서 폐화되고 잠들어 있는 것이 태반일 거예요. 이는 생명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산소일 뿐이지 잠재력 개발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의 산소 공급만 할 뿐이죠. 자꾸 산소라고 써서 좀 그렇지만 그러는 것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공력, 내공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100마력이면 도인은 한 1000마력 되는 것이죠. 개개인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극도로 많은 사람은 0이 될 때까지, 즉 임계점이 달할 때까지는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안 된다, 더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사실 명현 반응이죠. 0점을 찾아가는 과정요. 그러다가 그 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고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순간은 본인만 알아요. 딱 느낌이 와요. 아, 라고 감탄사가 나오죠. 참고할 부분만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현대인의 호흡의 대략적인 기본은 알려드렸네요. 나머지는 부지런히 연습만 있을 뿐이에요. 화이팅!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